안녕하십니까. 꼬리표 세계로 모든 영어를 마스터하는 기적의 영문법 태그 영어의 박쌤입니다. 이전까지는 수업에서 한글 문장을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주로 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고 싶은 태그 영문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꼬리표를 붙여서 모든 영어는 꼬리표를 붙여서 명동형부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자리에 갖다 놓으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모든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태그 영어의 핵심인데요. 오늘은 ED 꼬리표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ED는 그러면 ED 꼬리표를 붙여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문을 한번 제가 적어보았는데요. Attached is the schedule of my English lesson. 보세요. 그러니까 자리를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자리에 쓰였는가. 문장 맨 앞에 이거 주어 자리에 쓰였단 말이에요. 문장 맨 앞에 ED 꼬리표를 달고 나왔어요. 그럼 수동으로 인정을 해야 되니까 attached 첨부된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붙여진 이런 뜻이니까요. 그러면 이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주어 자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은는 이가 이런 주격조사가 붙어야 되죠. 첨부된 것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문장 맨 앞에 그 명사 자리에 있으니까 첨부된 것은 schedule of my English lesson. 내 영어 교습의 그 스케줄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리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거 명사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 중간에 형용사로 쓰인 걸 한번 볼까요? 뭘로 될까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봅시다. updated. 요것도 ED 꼬리표 붙었죠. ED 꼬리표 붙었는데 요 명사 앞에 붙었단 말이죠. 요 형용사 자리입니다. 첨부된 것은 내 영어 수업의 스케줄표인데 어떤 스케줄표냐면 updated 새로 갱신된 스케줄표다. 요런 뜻이 되겠죠. 자리를 보니까 명사 앞에 있으니까 형용사로 인정을 하고 형용사적으로 해석을 하되 ED 꼬리표는 수동의 뜻이 있으니까 수동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뭐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부사로 사용된 예를 한번 볼게요. 부사로 사용된 예는 주로 우리가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해석되는데 분사 구문에서 맨 문장 앞에 이렇게 ED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being이 생략돼서 being child I skipped the English lesson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앞에 그 being이 생략될 수도 있다 하는 문법 하에 이게 생략되고 tired I skipped the English less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문장 맨 앞에 왔으니까 주어로 해석할 것이냐. 주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뒤에 서술어가 이렇게 서술어 형태가 와야 되는데 서술어가 아니라 다시 주어 서술어 이런 형태로 왔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사 구문을 쓰였구나 눈치를 딱 채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이런 겁니다. 나는 어제 배가 고파서 나는 어제 짜장면을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간 모질하다고 보는 거죠. 네? 야, 배가 고파서 어저께 짜장면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문장이 주어가 같으면은 그냥 앞에 주어 떼고 접속사 떼고 서술어만 딱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지가 하고 싶은 말 하자. 이게 분사구문 아닙니까? 나는 어제 배가 고파서 나는 어제 짜장면을 먹었어. 이렇게 안 하고 배가 고파서 짜장면 어제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나는 피곤해서 나는 영어 수업을 빼먹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피곤해서 영어 수업 빼먹었어. 이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 뭐 주로 이제 분사구문 끝나면 이제 쉼표를 붙이게 되는데 쉼표가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쉼표에 대해서 규칙을 물어보니까 원어민도 딱히 거기에 대한 규칙은 없다. 약간 시간의 텀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주어 진짜 주어 서술어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쉼표를 붙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이렇게 ED가 오는데 뒤에 쉼표 찍고 뭐 쉼표를 안 찍어도 되지만 뭐 쉼표 찍고 뒤에 주어 서술어가 오면 그렇게 분사구문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분사구문이 이렇게 짧으면 주로 쉼표를 안 붙입니다. 이게 길면 이제 쉼표를 붙이죠. 뒤에 있는 주어 서술어하고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인 예를 봤습니다. 이번엔 동사로 쓰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He checked his pocket, worried that he had no money. 그는 자기 주머니를 확인해 봤어요. 왜 확인해 봤냐면 그가 돈이 없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확인해 봤어요.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돈이 없으면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돈이 있는지 확인을 아까 다 쓴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주머니를 돈이 있나 없나 걱정을 하면서 확인을 했다. 뭐 이런 소리죠. 우리나라에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앞쪽에 가면 이렇게 또 쉼표를 붙이지만 뒤쪽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쉼표를 달고 나오면 이렇게 주절의 문장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또 쉼표를 붙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이디꼬르표를 달고 나왔어. 앞에 주어 서술로 다 나왔는데 요게 분사구문이 뒤쪽으로 가는 거구나. 주로 분사구문이 뒤쪽으로 가면서 쉼표가 찍히면 요거는 동사적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내 주머니를 확인했어. 그는 그 주머니를 확인했어. 그리고 그는 he was worried that he had no money. 여기 he was가 이거 생략된 거죠. 이거 시제가 id니까 he was 요거 생략된 거. He was worried that he had no money. 그가 돈이 없을까봐 걱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는 그의 주머니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가 돈이 없을까봐 걱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주로 이렇게 분사구문인지는 알 수 있죠. 왜냐면 주어 서술로 나왔는데 뒤에 쉼표 찍고 이렇게 뒤에 또 문장이 달렸다. 그렇게 되면 분사구문인데 이렇게 분사구문에서 쉼표 찍고 이렇게 이리가 오면 또 이게 동사적으로 그리고 뭐뭐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쉼표를 뭐 그리고로 인정을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이 한국 문법이 없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법책 보셨습니까? 이렇게 문장을 보고 ed를 보고 ed의 위치가 어떤가를 보고 이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것 중에 무엇으로 쓰였는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한국어를 또 영어로 말할 때도 그렇게 또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꼬리표를 붙여서 명동, 형부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게 문법이고 그 영어를 돌아가게 하는 큰 규칙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명사 자리, 주어 앞자리, 문장의 맨 앞자리, 그 다음에 형용사 자리, 명사 앞자리, 그죠?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인 거 이렇게 분사 구문처럼 쉼표 찍고 뒤에 주어 서술로 나왔는데 앞에서 또 ed나 ing를 달았다. 그럼 이거 부사로 쓰인 거죠.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했을 때 뭐뭐 하면서 이렇게 부사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분사 구문이 부사적으로 쓰인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또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 구문이 쉼표 찍고 문장 뒤로 가면요 동사적으로 그리고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문법 책에 없지만 탑 클래스 아이들이 영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거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문법 시간에 영어 문법 시간에 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했지만 그들은 그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규칙을 알아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